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핫랭킹 키워드를 나오나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야말로 추석을 강타한 나오나 신드롬 얘기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 있었던 나오나 씨 공연이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노래뿐 아니라 공연 중 나온 소신 발언 때문인데요. 나오나 씨는 내가 살아오는 동안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가 생길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 발언이 북한군의 우리 국민이 사살된 사건을 떠올리게 하면서 관심을 모은 것 같은데요. 이현종 의원님, 혹시 공연을 직접 보셨나요? 네, 공연을 봤는데 정말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직접 공연에 나선 거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예전에 아마 그 공연을 MBC인가요? 그때 이제 한번 공연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15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이번에 KBS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일체 개런티도 받지도 않고 예. 이제 이런 이 청중들이 없는 상황에서 랜선으로 이제 한 거거든요. 네. 미리 선정된 분들만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녹화 중계가 됐는데 특히 이제 감동스러웠던 거는 우리가 가왕 그러지만 정말 나훈아 씨가 왜 가왕인지를 아마 여실히 보여준 공연이 아닌가. 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 힘듦 이런 것들을 정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짜였다는 데 의미가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그 가왕이 오랜만에 15년 만에 나와서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면에서 물론 뭐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는 다 다르게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각자 느끼는 바에 따라서 정말 마음속에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와닿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 거거든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음악에 대한 열정 그리고 어떤 자기가 사실 그동안 이야기한 게 자기가 그동안 이게 무대에 안 선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어떤 무대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노래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해서 11년 동안 세계를 꾸준히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음악인이라는 게 단순히 노래하는 직업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어떤 이 목적과 힘, 어떤 이게 없으면 이 음악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15년 만에 한 공연의 묵직함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 국민들한테 던지는 위안과 메시지. 그게 저는 또 오히려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신 박사님 앞서 이 나훈아 씨의 발언이 해석은 다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정치권에서 즉각 반응을 했어요. 특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의 마음속을 시원하게 대변해줬다.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20년 가까이 정치를 했지만 이 예인에 비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움직이고 위로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무엇보다도 공감, 울림이 있다는 것은 저는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열정이라고 보셨는데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이요. 그 이야기를 한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사실은 어려운 장소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성이 있었고 그것이 그 내용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북한에 의해서 희생된 우리 민간인이 연상되게 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특히 야당 측에서는 그 부분과 공감하는 게 더 크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여권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본인의 페이스북에 나훈아 씨 말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민심인 것처럼 난리를 치고 있다. 나훈아 씨의 말을 아전인수식으로 떠들기 바쁘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최영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네. 이게 뭐 아전인수. 저는 정치인 분들이 주로 이 대사에 묻어가는 일종의 신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원희룡 지사 발언이. 원희룡 지사는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인입니다. 예. 그래도 보수 진영 내에서는 소장파로 지금까지 커오셨는데 문제는 내가 20년 정치 생활했는데 부끄럽다. 이거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이분은 반세기가 넘게 가인 생활한 분이에요. 네. 연세가 70대잖아요. 예. 그 반세기 동안 이 대중가수였지만 이제는 예술인의 반열에 오른 예. 저는 그냥 신의 경지에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제 나하고 비교하려고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존경을 표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정치인 중에 특히 이번에 보수 정당이 혹할 수 있는 대목은 제가 들으면서도 있었어요.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가 생길 수 없다. 예. 국민의 힘이 직접 등장하잖아요. 우리 정당 이름이 거론됐네? 하고 여기에 묻어가려는 유혹.
전 당연하다고 정당 봅니다. 이름은 국민의 힘이죠. 네네. 네. 국민이 힘이 있으면이지만, 뭐, 국민의 힘이니까, 결국은.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흥미로운 대목이고, 저는 슬쩍 묻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수저 얹어도 좋다고 보는데, 또 이 정부가 좀 뜨끔할 이야기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전체 맥락을 쭉 보면서 저는 뒷부분은 이렇게 되거든요. 자, 방역을 보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 국민이냐.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국민이 최고다. 국민이 1등 국민이다.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원하는 메시지도 담겨 있고 또 야권이 혹할 만한 메시지도 담겨 있고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는 다 지금 대세에 묻어가려는 정치의 속성은 당연해 보이는데 너무 다 우리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 나훈아 씨만 입장이 곤란해진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술은 예술로 또 놔두는 이 여백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 박사님 정말 나훈아 씨의 이 발언이 파장이 굉장한 것 같은 게 과거에 나훈아 씨가 평양 공연을 거부했던 이 일화도 굉장히 재조명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건가요? 예, 그 당시에 평양 공연이 추진되다가 북측에서 아마 이것저것 까다롭게 구속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구속에 얽매이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이번에 2년 전에 있었던 정상회담 축하 공연 같은 데도 초청이 됐는데 스케줄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겠다. 네. 그런 것을 보면 이 나훈아 가황이라고 불리는데 정말로 예술인으로서 자유를 더 중시하시는 것이 아닌가. 특정한 이벤트에 가서 얼굴을 알리는 것보단 자기의 예술적인 소신이라든가 자유, 그 부분을 강조해 왔다는 것이 이번에 제가 아까 진정성을 이야기한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울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CG를 보면요. 지금 화면을 보면 당시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라고 요구했던 배우들이 왜 안 왔느냐. 그러면서 콕 집어서 나훈아 씨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나훈아 씨는 스케줄이 있어서 못 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북한에서 오라고 했는데 안 올 수 있지라고 굉장히 의아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체제상의 차이인 거죠. 북측은 권위주의 체제. 그렇기 때문에 당국이 이야기하면 어떠한 사람들도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렇지만 우리도 아직은 정부의 영향력이 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스케줄을 이유로 사실은 뭐 스케줄 조정도 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소신이나 자유 이런 것을 더 강조했기 때문에 거절을 했다고 보고 그것이 양 체제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당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예. 사실 나훈아 씨가 실향민을 위로하는 노래를 부르겠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실향민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북한 체제가 싫어서 내려간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노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노래 안 부르면 나는 못 간다.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는 바로 실향민들에 대한 위로의 노래인데 그걸 내가 북한에서 몸부림을 하는데 내가 왜 가냐 해서 본인이 이제 거절했다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상당한 소신을 지켰다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음악 얘기도 같이 한번 해보죠. 공연 중에 나훈아 씨가 선보인 신곡 테스 형이 젊은 층 사이에서 상당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이게 지금 테스 형입니다. 사랑은 또 왜 이래 제가 평소인데 지금 테스 형을 여러 번 외치는데 저 테스 형이 소크라테스라고 해요. 예, 저는 갑자기 노래 가사에 소크라테스가 나오죠? 이게 올해 발매된 이 나훈아 씨의 따끈따끈한 신곡 앨범 예. 9가지 이야기에 들어있는데 예. 전 올해 초에 이 앨범 나왔을 때 테스 형이 뜰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다 모르다가 이제 온라인 콘서트로 이제 폭발했습니다. 그렇죠. 소크라테스. 예. 그냥 우리 식으로 테스 형이라고 부르면서 세상살이가 왜 이렇게 힘드냐. 소크라테스도 힘들게 살았습니다. 2500년 전 아테네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고인이죠. 천국은 살만합니까? 뭐 이런 인생의 질문을 하는 굉장히 철학적인 노래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 이 9곡 안에 명곡이 정말 많아요. 영자라는 곡도 있고 타이틀곡은 나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이런 곡도 있고 70대가 무색한 발라드도 있습니다. 네. 진짜 찐팬이시군요, 평론가님께서. 그럼요. 거기에 또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우리가 예. 잘 아는 노래죠. 그것도 들어있고. 마지막 곡 엄니는요. 이게 또 정치적으로 묘해요. 5.18 추모곡이에요.
아, 예. 그래서 이분 경상도 분인데 전라도 사투리로 망월동 무등산이 등장하는 노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 폭이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제가 이미 한 5, 6개월 전에 터질 줄 알았던 테스 형이 이번에 터졌네요. 예. 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를 언급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계몽군주 때문에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아, 그렇죠. 내가 너무 고급스러운 비유를 썼나 봐요. 옛말에 식자우환. 아니 나도 그걸 몰랐으면 아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배운 게 죄야. 계몽군주라고 말하는 게 칭송으로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계몽군주 가지고 그렇게 떠드는 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2500년 전에 아테네에 태어났으면 소크라테스를 고발했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위원님 배운 게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즉각 비판의 목소들이 나오고 있어요.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우리는 장안의 지가를 올린 자칭 지식인보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보다 광대를 자처하는 한 예인이, 그러니까 나훈아 씨가 소크라테스에 훨씬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진중권 전 교수는 살해당한 장례식장에서 범인이 계몽법인이라 하는 격이다라면서 유시민 이사장을 비판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많이 알고 계시는 유시민 이사장을 많이 모르는 제가 비판하기가 참 머쓱합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는요, 2500년 전에 정말 진리만을 추구하던 분이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권력에 대항을 해서 진실만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독배를 마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본인이 인정하고 독배를 마셨죠. 자,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세상의 어떤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많은 어떤 이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소피스트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소크라테스는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하다 결국은 목숨을 끊었거든요. 자, 그런 면에 붙여본다면 지금 유시민 이사장은 본인이 스스로가 의용지식이냐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근데 소크라테스가 언제 의용지식인 역할을 했나요? 어떤 면에서 보면 소크라테스는 권력에 대항해서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소크라테스와 지금 의용지식인하고 자부하고 있는 유시민 이사장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죠? 자기는 어떻게 이 소크라테스와 같은 반열에 있고 저같이 비판하는 사람들을 당시에 소크라테스를 죽이라고 했던 사람이라고 비판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유시민 이사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더군다나 계몽군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알고 있는 계몽군주는 정말 18세기의 계몽 사상가들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법치와 인권을 어떤 면에서 보면 정착시킨 군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법치와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자기 형을 독살하고 그다음에 자기 고모부를 어떤 처형해서 시신을 갖다가 이렇게 전시하고 지금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뻔히 보면서 그걸 계몽군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자기는 소크라테스고 그 소크라테스를 비판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글쎄요, 저는 참 이 유시민 이사장의 정신세계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나훈아 씨 얘기하다가 갑자기 정치권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실망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죠. 이른바 남방열사로 불리는데 배우 김부선 씨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스스로 좌파라고 자신을 규정하면서 공무원 이모 씨 생전에 월북을 밝혔다는 녹취 당장 공개해라 이렇게 밝힌 건데, 그러면서 좌파들아 우리 제발 괴물은 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네. 김부선 씨까지 지금 북한군에 의해서 민간이 학살된 거에 대해서, 사살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 목소리를 냈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 마지막 대목을 잘 보시면 서로 상대 진영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예. 정말과 비하 발언 쓰면서 이게 좀 저는 톤다운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소통의 좀 정치가 돼야 하는데, 근데 김부선 씨 저 얘기는 좌파들아 하고 우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제발 괴물을 되지 말자. 그럼 자신을 같은 진영에 놓고 우리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월북이냐 아니냐 논란이 한 축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내의 지금 분열이고요. 그렇죠. 남북 간에는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목인데, 그렇죠. 아니 저는 두 개 다 가정을 할 수 있어요. 실족에 의한 사고다, 아니면 월북 의사가 있었다. 근데 월북 의사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사살은 더 이상 더더욱 납득이 안 되는 행위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북한을 더 강하게 규탄해야 돼요. 아니 한 체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체제로 가겠다는 사람을 쏴 죽이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규탄의 강도는 더 높아져야 한다. 네. 정부의 이 군의 분석이 사실이라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좀 뭐랄까 면피성으로 월북이라고 하는 대목이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가 모두 유리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월북, 자진 월북이다.
또 한쪽에서는 시신을 불태웠다. 모두 다 팩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 연휴 다 끝나가는데요. 다음 주 초에는 빨리 적절한 수위의 이 대북 규탄 결의안을 여야가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엔 진상규명을 지속적으로 한 목소리로 북한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또 김부선 씨의 이야기를 오랜만에 한번 우리가 진영 논리를 떠나서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신방사님 지금 진상규명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북한 뭐 빠르게 사과는 했지만 정작 이 공동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응답이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야말로 묵묵부답인데요.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10일이 지났고 우리 정부가 공동조사를 요구한 지도 일주일이 지났어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북한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북한의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내부 문제, 다가오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 행사라든가 수해 복구라든가 코로나 문제만을 언급하지 남북관계나 이러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이대로 간다면은 북한이 공동조사에 요구할 가능성은 정말 낮다. 따라서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촉구 결의안을 낸다든가 또는 정부 차원에서는 국제기구나 연대를 강화한다든가 그런 모습을 함께 보여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